네, 반갑습니다. 용봉탕의 CCTV 오버워치 컨텐더즈 커멘터리 TV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용봉탕 황규형이고요. 이번에 블리자드 e스포츠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는 용봉탕의 CCTV, 좀 줄임말이죠. 컨텐더즈 커멘터리 TV라고 해서 2주에 있었던 여러분들과 금주에 있었던 경기들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살펴보면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차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경기들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 예측해보고, 블리자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e스포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블리자드 e스포츠에서 처음 이제 선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수에 대한 집중 조명이라든지, 혹은 선수에 대한 인터뷰, 혹은 코치진에 대한 인터뷰, 여러가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먼저 금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금주의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주에는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3주차 4월 2일부터 4월 3일, 4월 4일 이 3일 동안에 걸쳐서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4월 2일의 첫 번째 경기, 블라섬 대 X6게이밍, X6게이밍 대 블라섬의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지비 선수와 BQB 선수의 약간 영웅폭의 교체가 있었죠. 원래는 갓지비 선수가 좀 서브딜, BQB 선수가 메인딜을 좀 맡아서 했었는데, 굉장한 또 기량을 보여주면서 갓지비 선수가 하드 캐리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BQB 선수의 중간중간에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그림을 보여줬었던 데다가 리아 선수가 원래 해왔던 것처럼 굉장히 허리 힘을 단단히 챙겨주고 있는 것도 또 한 몫을 하고, 베베 선수가 뒷라인 쪽에서 이 제냐타의 뜬금킬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뛰어난 에이밍으로 보여주면서 이 블라섬을 상대로, 물론 블라섬도 이 안스 선수의 위도우메이커의 기량이라든지 스운 선수의 센스 넘치는 후방 라인, 미네랄과 시야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갓지비 선수와 함께 뭔가 손브라 운영에 있어서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4월 2일 3주차 두 번째 경기, 러너웨이와 O2 아디언트의 경기입니다. 이날은 사실 되게 난전 경기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보였었죠. 학살 선수의 지난주 경기에서의 좀 손보라가 따로 노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면서 피드백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할리우드 전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그런 뭔가 무리하는 그림보다는 전체적인 좀 팀합을 맞춰서 하는 손보라의 운영들이 많이 보였었고, 스티치 선수의 위도우메이커의 활약이라든지 짜누 선수의 허리 힘을 바탕으로 하는 디바 운영도 굉장히 깔끔하게 먹혀들었었고, 슬라임 선수의 그런 전체적인 운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에이미 선수와 같이 나왔을 때 슬라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팀에게 물어봤을 때 현실 루시우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 러너 선수가 실제로 뛰었을 때 그 현실의 분위기를 담당하던 그런 브리핑과 오더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 바탕으로 했을 때 상대방의 뭔가 위도우메이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로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반대로 O2 아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이 바이올렛 선수의 뛰어난 좀 제냐타 실력이라든지, 클라이맥스 선수의 맥클이나 위도우메이커의 이 히트스캔 파괴력, 하지만 너무 위도우메이커만 오래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조금은 고집스러운 모습들도 보이기는 했었고요. 훈바바 선수의 초반에는 잘 맞지 않았던 팀 간의 합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자폭대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면서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이 아이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겐지를 플레이했을 때 최근 들어서 사실 뜨는 겐지들이 있거든요. 스파클, 나이스트 이런 겐지들한테 결국 뒤지지 않을 수준의 겐지 저력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박빙의 경기가 나왔었던 두 번째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4월 3일 3주차 화요일 두 번째 날 첫 번째 경기, 세븐과 WGS 대 세븐의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세븐이 4대0으로 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경기였는데, 하이라이트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WGS도 오더 선수의 활약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스카이 선수의 EMP 후에 이득 보는 그런 장면들도 물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최종 결과 자체가 4대0으로 좀 끝난 그런 상황이었었고, 배지 선수의 위도우메이커가 역시나 나왔다 하면 캐리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보여줬었고, 프리 선수와 에보 선수의 공격적인 앞라인으로 상대방을 좀 교란하고 잘라내는 이런 모습들도 꽤 많이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꽤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WGS는 지난번보다는 확실히는 좋아졌어요. 본인들의 노림수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좋은데,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궁 배분이 아직 안 되는 것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뭔가 궁을 지금은 쓰면 안 됐었는데 쓴다거나, 궁을 너무 아끼다가 오히려 말리는 그림들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까지 보여줬었고, 베르나르 선수의 허리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WGS도 조금은 갈 길이 멀다 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 상황이었었고, 반대로 세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공격적으로 포커싱을 들어가다가 오히려 그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역으로 카운터를 당한다거나, 물론 마지막에 공배분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그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고, 역시나 트라이얼 1위로 올라온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경기는 3주차 이튿날 화요일 두 번째 경기, 메타벨리움 대 엘리먼트 미스틱, 엘리먼트 미스틱 대 메타벨리움의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날 경기는 되게 기대감을 많이 증폭시켰던 그런 경기였죠.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컨텐더즈 코리아의 거의 정점에 있는 두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팀들끼리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 자체는 3대1로 엘리먼트 미스틱이 승리를 거뒀지만 박빙의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나이스트와 스파클의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었죠. 둘이 사실 동갑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03년생, 02년생인데 빠른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이제 동년배의 친구들끼리 이렇게 붙었는데, 약간 이런 점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약간 그 예전에 후아유 학살의 그런 라이벌 구도? 그러니까 스파클이 좀 더 그 용검보다도 일반적인 기술 활용도 이런 면이 좀 뛰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나이스트는 용검 한번 꺼냈다 하면은 무조건 캐리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었고, 에임갓 선수의 수면총이라든지 차라 선수의 카운터성이 궁극기 전부 준수하게 발동을 한다든지, 리오 선수가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약간 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그림 보여주고, 하나무라에서의 CCJ 선수의 그 질풍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아 달고 옆으로 피하면서 거점 비벼주는 이런 센스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포 선수는 이제는 피어리스의 존재는 잊어라, 이 엘리먼트 미스틱의 메인탱은 폭포다 라는 것을 뭔가 증명하는 듯한 굉장히 깔끔한 운영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다코 선수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싶을 정도의 환상적인 디바 기량을 뽐냈었고요. 가드 선수와 엑지 선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기량들을 보여주고, 손보라 활용 능력에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린 듯한 이런 힘들을 보여주면서 엘리먼트 미스틱이 3대1로 메타벨리움을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이어서 3주차 수요일 첫 번째 경기, 4월 4일의 첫 번째 경기, 메타 아테나와 공두판테라와 메타 아테나의 하이라이트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 아테나는 리빌딩이 거의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콩두판테라에게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로 간에 2패팀끼리의 대결이어서 그랬는지 풀세트까지 가는 집중력을 서로 간에 좀 보여주고, 메타 아테나도 본인들의 저력을 확실하게 좀 증명해내는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메타 아테나의 이제 산삼 선수의 기본적인 허리를 담당하는 디바로서의 캐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날 럭비 선수와 함께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해주면서 이 두 명의 합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모습들이 뛰어났었고, 이 송보수 선수가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포텐 있는 이 터져주는 캐리력 자체가 계속해서 팀을 구원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반대로 콩두판테라는 괜찮았습니다. 역시나 DK 선수의 훌륭한 그런 딜러 포지션, 럭비 선수에게 부착해놓고 날아가는 윈스턴에게 부착해놓고 3킬 만들어내는 마치 죽이는 타이어의 효과를 발휘시켰었고, 슈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세븐 팀에서 넘어오고 아직 적응을 잘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랭킹 1위의 위험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한 또 디바로서의 힘을 또 증명을 해냈었기 때문에 역시나 훌륭한 선수였었고, 루피 선수의 수면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나 뛰어난 모습들 증명해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이 팀에서 높게 사는 게 영진 선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저를 기용을 했을 때에도 솔저가 요새는 좀 힘든 메타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솔저를 활용했을 때 안정적인 에임이라든지 포지셔닝으로 꾸준하게 올려주는 킬로그라든지, 위급할 때 나오는 둠피스트의 캐리력, 전체적으로 손보라를 운영했을 때도 깔끔하게 지난번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영진 선수가 담당하고 있는 서브 딜러로서의 역할 자체도 굉장히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스로 메타 아테나를 3대2로 잡아내면서 2패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세트 득실 자체를 쌓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었습니다. 자, 3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4월 4일 수요일 두 번째 MVP 스페이스 대 폭시즈, 폭시즈 대 MVP 스페이스의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겠습니다. MVP는 요새 난항을 겪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좀 많았죠. 오베론 선수의 앞라인이라든지 뭔가 딜러들의 캐리력이 많이 떨어진다, 타이달라 선수의 겐지도 뭔가 조금씩 부족한, 용검을 쓸 때마다 뒷라인의 힐러들에게 오히려 교육을 당하는 이런 그림들도 많았었고, 원팩트 선수의 위도우메이커도 약간 기복이 느껴지는 움직임들, 좀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좀 힐러 명가답게 힐러들이 캐리하는 안정적인 장면도 이제는 뭔가 좀 희미해졌어요. 퓨즈 선수가 왕의 길에서 먼저 소리방벽 찍다가 EMP에 전부 다 지워져 버리는 이런 싸움이 만들어진다거나 굉장히 좀 아쉬운 점들만 많이 남았던 MVP의 경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폭시즈는 완전 주가 상승입니다. 펌플 선수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증맥 선수의 약간 좀 애매한 그 앞라인 운영이라든지 진입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완전히 보완이 된 듯한, 펌플 선수가 엄청나게 빨리 원시의 분노를 채워서 캐리하는 움직임들도 잘 보여줬었고, 공격적인 원시의 윈스턴 덕분인지 아군들의 이런 마도라 사신의 딜러라든지 힐러들까지 굉장히 안정감이 생긴 듯한 이런 느낌을 보여줬었고, 스탠드원 선수의 각폭도 멋졌지만 역시나 이날의 에이스는 힐러진이 아닌가. 오파로치의 말 그대로 정말 옴닉과도 같은 소리방벽 타이밍이었어요. 그냥 상대방이 EMP 썼다 하면 무조건 소리방벽 바로바로 그냥 카운터로 다 찍어주면서 거의 하드캐리하는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었고, 니드 선수의 훌륭한 제냐타 에이밍이라든지 모이라의 기량으로 상대방의 겐지나 트레이서를 압도하는 이런 능력들까지 굉장히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폭시즈는 앞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주에 경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주의 경기, 다음주 드디어 4주차입니다. 이제 풀리그를 통해서 5주차까지 진행이 되고 6주차에는 플레이오프, 7주차에 결승전이 되겠는데, 4주차 이제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8강에 갈 수 있을 만한 팀들이 약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4주차 경기,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먼저 4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WGS 로렐스 9과 러너웨이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 WGS가 열세에 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팀 전적 자체가 WGS 로렐스 9 같은 경우에는 3패입니다. 사실상 3패가 되고 마이너스 12점까지 와버리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세트 득실로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 8강 진출은 굉장히 희박해졌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WGS는 본인들이 어느정도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대회 경험이라든지 연습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러너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승 1패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플러스 6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4대0 승리, 2대3 패배, 3대1 승리, 전체적으로 세트 득실 관리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어느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4주차 경기의 첫 번째 매치업은 WGS가 약간 도전자의 입장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점점 매주 발전하고 있는 실력을 어느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해볼만 할 것 같아요. 오더 선수의 캐리력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때의 운영 능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파괴력을 발휘했을 때 러너웨이에게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자, 반대로 러너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난전에 충실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쟁탈전에서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빠진다 라는 얘기들을 지난번에 쟁탈전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와서 극복하는 모습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아직도 뭔가 좀 짜임새 있는 운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피지컬로 게임하는 듯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느낌을.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얼마나 극복을 해올 것인가 라는 것들이 항상 이 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러너웨이 같은 경우에는 손브라를 활용하는 학살 선수의 능력, 스티치 선수의 개인 기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이 얼마나 발휘할 것인가, 알파가 나올 것인가 범퍼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바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엘리먼트 미스틱과 블라섬과 엘리먼트 미스틱의 경기가 바로 또 두 번째 경기의 준비가 돼 있네요. 이 경기는 은근히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분위기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엘리먼트 미스틱, 그리고 꽤 경기력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블라섬입니다만, 블라섬 같은 경우에 현재 1승 2패입니다. 3대1승, 1대3패, 1대3패.
패배가 2개예요. 3패가 되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남은 팀이 콩두판테라예요. 굉장히 강한 팀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라섬 입장에서는 이거 남은 경기를 전부 이겨야 8강권 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반대로 엘리먼트 미스틱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4대 0승 3대 1승 3대 1승 3승으로 이제 아예 거의 8강을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블라섬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전력들, 안스 선수의 위도메이커의 캐리력이라든지 앞라인, 미네랄과 시야에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지는 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일리시 선수의 서브딜러로서의 손브라 활용 능력, 가장 중요한 건 힐러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엘리먼트 미스틱이 이 손브라 운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도토리와 승훈 선수의 얼마나 센스 넘치고 기량이 좀 보일지, 이 손브라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팀원들이 만들어 올지가 굉장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엘리먼트 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엑지 선수의 뭐 히트스캔의 기량, 뭐 스파클 선수의 겐지 능력도 보여줬었고요. 뭐 라펠 선수와 함께 잭세 선수 뒷라인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피지컬 좋은 힐러와 머리 좋은 힐러의 느낌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뭐 다코 선수도 이미 뭐 디바 플레이만큼은 정말 최고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기량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블라섬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블라섬 입장에선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를 많이 봤을 거거든요. 엘리먼트 미스틱도 이제는 경기를 3번이나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단점이 드러났을 것이고, 이 블라섬이 얼마나 그것들을 파헤쳐 올지,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4주차 이튿날 경기입니다. 4월 10일 화요일 첫 번째 경기는 콩두판테라와 X6 게이밍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콩두판테라가 아무리 이번 3주차에서 어느 정도의 손브라에 대한 극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다곤 하더라도 지난 경기력이 그렇게 딱히 석연치 않지는 않았어요. 이게 뭔가 물론 후반에 가서의 캐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누가 이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콩두판테라의 이 DK 선수의 뭐 활약이라든지 슈빌 선수 영입 이후의 허리힘, 단단한 허리힘, 팅 선수도 물론 디바를 플레이를 잘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래 약간 플렉스 DPS적인 요소를 좀 맡고 있다가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우러지지 못하고 손브라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슈빌 선수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탄탄해진 이런 앞라인, 그리고 영진 선수의 서브딜러로서의 기량이라든지 손브라 연습을 더 많이 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 팀은 원래 또 강팀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OTS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과 경력을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 역시나 콩두판테라는 강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X6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트 선수가 이제는 해외 리그 샌프란시스코 쇼크로 아예 이적을 한 상황이고, 이번에 최여빈 선수도 오피셜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출발하려면 시간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츠비 선수와 비큐비 선수가 이제 주력 딜러로 등장을 할 텐데, 가츠비 선수가 메인 DPS 자리로 다시 한번 옮겨주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캐리력 있는 그런 트레이서라든지 위도우메이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나 좀 더 탄탄해진 이 X6 게이밍의 실력을 맛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비큐비 선수의 손브라는 어느 정도 팀원에 맞춰서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려고는 합니다만 약간 해킹을 너무 시도하려다가 본인의 포지션이라든지 본인의 위험성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들도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극복해와서 이 콩두판테라와의 경기에서 손브라끼리의 대결, 이런 것들을 맞서 싸울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새로 들어오게 된 리아 선수라든지 글리스터 선수는 DPS 포지션이기 때문에 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만은, 리아 선수와 함께 좀 안정적인 앞라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X6 게이밍, 굉장히 콩두판테라와의 경기 박빙이 예상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폭시즈와 O2 아디언트의 경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이 폭시즈와 O2 아디언트의 경기, 물론 지금 두 팀 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폭시즈 2승 1패, 아디언트 2승 1패. 뭐 세트 득실 차이는 조금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서로 2승 1패 상황이라 8강권에는 굉장히 유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위권끼리 만났을 때야말로 여기서 이겨야 더욱더 본인들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폭시즈의 이번에 강화된 로스터, 펌플 선수의 합류, 강력한 탄탄한 뒷라인 오파로치 니드, 그리고 사신 선수의 손보라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폭시즈는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팀은 이제는 중상위권 팀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폭시즈의 상황이고, 오투 아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적인 요소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좀 개인 기량으로 게임이 많이 풀어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선수의 위도우메이커라든지 맥크리, 아이비 선수의 겐지 능력들, 파라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합숙을 다 같이 아직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은 개인 기량에 기대는 감이 없지 않아 큰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폭시즈의 좀 탄탄할 수 있는 앞뒷 라인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활약을 또 보여줄 것인가, 클라이맥스의 위도우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피 튀는 대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주차 수요일 마지막 날짜죠. 4월 11일의 경기입니다. 자, MVP 스페이스와 세븐이 첫 경기에서 맞닥뜨리게 됐네요. 이 두 팀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 편이죠. 세븐 같은 경우에 현재 3승으로 플러스 8점, 거의 뭐 8강을 확정지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MVP 3패입니다. 3패에 마이너스 8점이에요. 사실상 8강 진출이 너무나도 어려워졌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VP가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세븐한테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다 할 본인들의 색깔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지금 들고 있고, 부랴부랴 손보라 메타를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처도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큐어큐 선수가 그래도 눈에 띄는 이 허리 힘을 좀 담당을 하면서 케어라든지 포커싱에 있어서 힘을 좀 발휘해주기는 합니다만, 야키 선수와 같이. 그러나 힐러 명가의 뭔가 그런 강력한 탄탄한 힘도 첫째 주차를 제외하고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딜러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뭐 세븐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아주 상승세죠. 네, 에보프리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던 그런 두 명의 탱커와 뚜바 선수의 손브라 운영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위도우만 떴다 하면 하드캐리하는 배치 선수까지, 그리고 뒷라인에 리벤지 선수의 굉장히 좋은 에이밍 능력이라든지 미카 선수의 깔끔한 케어 능력, 이런 것들까지 선보이고 있고, 또 트레이서가 좀 전담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윤호 선수까지 입장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들의 장점이 뭔지, 본인들의 컨셉을 뭔지 잘 알고 있는 팀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3승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MVP가 그동안 보여주고 있는 3주차까지 보여줬던 그 기량으로 온다면 세븐에게 힘들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극복을 해오고 손보라에 대한 대처 혹은 본인들의 손보라 운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연구해온다면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죠. 자, 4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4월 11일 수요일, 메타 아테나와 메타 벨리움, 형제팀끼리 충돌했어요.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죠. 이 두 팀의 경기력 사실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 벨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승 1패로 굉장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디비전 A에서의 2위, 공동 2위죠. 엑세시스 게이밍과 함께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메타 아테나는 3패입니다. 힘들어졌어요. 네, 8강 진출은 굉장히 좀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쉬운 그런 경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팀 내부적으로 스크림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서로 간에 연습 경기도 많이 해봤을 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렸었습니다. 메타 벨리움이 세다, 벨리움 이기기 힘들다 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들렸었기 때문에, 이 경기 연습 경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전에서의 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콩두판테라를 상대로 2점 따내면서 송부스라든지 이노베이션, 럭비 산삼의 그런 캐리 능력, 이런 것들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실수 연발하는 플레이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디스미 선수의 뭔가 피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듯 하나, 본인의 생존이라든지 포지션에 있어서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 크리스 선수의 소리방벽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도 좀 보였었고, 이노베이션 선수의 가끔 좀 무리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제외하고서는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팀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 왜냐? 최근 기량이 좋으니까. 하지만 메타벨리움 입장에선 어림도 없는 소리, 나이스트 CCJ가 그 앞을 막아주겠다. 나이스트 선수의 뭐 용검 캐리 능력뿐만 아니라 CCJ 선수의 트레이서의 기량, 뭐 뒷라인의 탄탄함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훈 선수와 리오 선수는 뭐 로드오그 오리사까지도 최근에는 합을 잘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위기 좋죠. 굉장히 상위권 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은 다소 일방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메타 아테나가 한번 크게 메타벨륨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더즈 커멘터리 TV 용봉탕의 CCTV 3회차 여러분들과 함께 금주의 하이라이트와 금주에는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차주의 4주차 경기에는 어떤 경기들이 있을지, 어떤 매치업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매치업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지 알아보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 용봉탕의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금주의 경기와 차주의 경기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컨텐츠들을 좀 추가하려고 해요. 뭐 선수 집중 조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수들 간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기획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박수,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번 회차가 이제 3회차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영상 자체가 이게 처음인 분들도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용봉탕의 컨텐더즈 커멘터리 TV, CCTV 줄여서 CCTV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1,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영어 자막이 달려있는 상태로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3회차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약간 평소보다 좀 텐션이 낮다거나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용봉탕의 CCTV 3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회차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